그러니까 여야 원내대표 간의 협상안이라는 게 나왔는데 이게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 특검에 관련해서는 인력 충원은 최소화하고 추가 수사 기간은 이제 열흘 정도로 그러니까 뭐랄까요 기대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굉장히 축소돼 버리는 내용이 나오는 것들이 있었고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 관련된 이 법안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반대하지 않는다. 요 정도가 이제 이 협의 사항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리고 어제 그러니까 원내대표 그리고 뭐 수석 부대표 등등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막 이야기 나누고 악수하고 하는 장면들도 뉴스에 나왔고 왜냐하면 그 전에 송원석 원내대표 관련된 막 뉴스들이 막 쏟아져 나왔지 않습니까? 뭐 이상한 거예요. 장면이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그리고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다르고 국회 본회의장 있을 때 다르고 너무 이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오늘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정리를 좀 해보죠. 협치는 야합과 다르다. 이게 대통령의 워딩이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제 놀랬던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되는데요. 우선 첫 번째, 법사위와 그다음에 이 검찰개혁 특위, 이 특검 특위 이 세 군데에서 하고 있었던 그 동안의 일이 또 개정안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 많이 알려져 왔고 그거는 다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우리들 중에는 그래서 당연히 글로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기 혼자 나서서 그 사람하고 막 속닥속닥 하더니 완전히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 뒤집어 버리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그래서 그 네 명의 사진 찍는데 자기 혼자만 아주 너무 빵끝 너무 예쁘게 웃고 있는 거예요. 나 첫 번째 너무 그게 어이가 없었고 두 번째 그래서 내가 의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의원님들이 이 내용을 전혀 알았냐 몰랐냐. 이래서 모른 척하고 또 우리 뒤통수 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우리도 몰랐어요. 내가 아니 왜 내가 얘기 들어보니까 의원들 단톡방에서는 수고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무슨 소리예요? 내가 물어봤더니 그분 하는 말이 그 단톡방에 뭐라고 올라왔는지 아세요? 뭐라고 올라왔는지 아세요? 이 분이 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우리는 이러이러 해갖고 이러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올린 게 아니고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했습니다. 합의 잘 됐습니다. 이렇게 올린 거예요. 내용은 없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문진석 의원인가요? 이제 그렇죠. 그거 올리는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그렇게 그냥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합의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딱 우리들 같이 이렇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상대방이 필리버스터 하는 것 때문에 피곤했는데 또 내지는 뭐 우리 그래도 잘할 수 있겠지만 그거 하면 나중에 또 어떤 식의 꼼수 부릴지 몰라서 힘들었는데 안 한다니까 안 하고 끝냈고 잘했다는 듯이 니네가 말하니까 야 진짜 니네 수고했고 고생했구나 정말 협상력 뛰어났구나 잘했다 이러면서 다 박수 쳤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수고했다고 칭찬해줬대요. 근데 나중에 나와가지고 저녁 때쯤 돼서 도대체 내용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송원석이가 우리 사실 해주기 싫었는데 그냥 대승적 차원에서 해주는 거야 뭐 이러면서 우리가 뭐 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이 부분 좀 해주기로 했어. 최대한 협조해주기로 했어. 이 말밖에 없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뭘 양보했나요? 그랬더니 기한 연장 안 할래. 그 다음에 인원도 최소한으로 줄이기로 했어. 게다가 선물 하나 더 주지. 나경원 간사해 니네 하고 싶으면 이 내용에 이렇게 된 거예요. 합의 내용이 그렇게 나왔다. 그 내용을 근데 의원들 단톡방에 한 명도 안 썼다는 거예요. 의원들 단톡방에는 그냥 오로지 필리버스터 안 하기로 하고 합의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박수 쳤다는 거 아니에요? 고맙다고 수고했다고. 뭐야 이게. 여기에는 역설이 있어요. 역설이 있는 게 국회의원들이 내란법 특검법 연장하는 문제라든가 검찰개혁법보다는 필리버스터 안 하는 게 더 관심사일 수도 있어. 귀찮은 일이니까. 의원들 입장에서는. 우리 노영희 의원님께 이분 노영희 변호사님 이야기를 해준 국회의원은 좀 똑똑하고 유명한 국회의원이죠. 제가 알기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우리 동네 절반 국회의원들은 내란특검법 뭔지 모릅니다. 검찰개혁법 뭔지 모릅니다. 우리 시청자들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아는가? 절반은 모릅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 김병기 원내대표를 비판할 생각도 감사할 생각도 없습니다. 다만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노래처럼 해왔는데요.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요. 우리는 밖에서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원내라고 하는 우리 반에서는 전쟁하는지 잘 몰라. 국회 안에서 원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동료들끼리 평소에 살짝 관계 안 좋던 옆반 친구 송원석이하고 한번 만날 수도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원내 정당의 폐해예요. 당원의 여론이나 이런 게 모르는 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 볼게요. 송원석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설하는데 웃기지도 않는 망을 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당원의 여론이나 지지자의 여론을 생각하면은 한 하루 이틀 정도는 그 사람하고 협상하면 안 돼. 예. 솔직히 말하면. 예. 그리고 그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만세 부르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예. 그걸 잊어버리는 거야. 왜? 우리 반 놀린 거야. 원내 정당이라는 게. 그래서 제가 원내대표 없애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뭐 특정인을 거명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우리 시청자들이 모르시는 게 있는데 그럼 원내대표가 단독으로 결정하고 협상하느냐?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 일원이고요. 협상하기 전에 최고위원회 가서 사전에 어느 선까지 양보하고 어느 선까지 얻을 것에 대한 기본적인 입장을 정합니다. 자,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예. 방식이고요. 지금부터 제 뇌피셜. 제가 봤을 때는 최고위원회에서 김병기가 어디까지 물러서야 되고 어느 것을 꼬고대야 되는 리미트를 정확하게 못 정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럴 수 있다. 예. 그래서 아마 저는 이 협상 결과에 대해서 최고위원회가 거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상황, 당원들의 여론에 맞지 않는 상황으로서 온 것에 대해서 비판을 제기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박준영 비평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원내라는 곳에서 무슨 일이 펼쳐지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던 앞서 얘기하셨던 본회의장에서 정청래 대표가 연설할 때 송원석 원내대표가 했다는 그 망언이 막 보도되면서 뉴스가 많아지고 있던 타이밍이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이 실제 벌어졌던 날보다 그 이후에 뉴스가 더 많이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오전에 그 상황이 벌어졌는데 오후에 갑자기 뭔가 협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뭔가 웃으면서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이제 우리 박 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원내 대표 또 당 대표 이 구조가 갖고 있는 그 한계가 이제 구조적인 게 있고 실제로 지금 여당이 지금 정청래 대표하고 김병기 원내대표 간에 또 그거에서 파생되는 약간 미묘한 또 신경선이 있어요. 예. 사실은 뭐 들어보면 둘 간의 관계가 그렇게 매끄러운 관계는 아닌 걸로 지금 알려져 있고 그래서 그 송원석 원내대표 그 망언 가지고 막 시끄럽던 그 시점에도 어제죠 어제 그때도 기자들이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런 일이 있었다. 예. 그래서 정청래 대표가 송원석 원내대표 사퇴하라고 하고 막 사과 요구하고 막 이런다. 그랬더니 김병기 원내대표 그랬잖아요. 이거 도대체 협상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이랬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거는 나는 어쨌거나 정기국회 안에서 그리고 오늘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뭔가 목표를 합의를 해가지고 처리해야 되는 원내대표의 롤이 있어서 그래서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분위기를 망치면 나는 어떻게 일하냐 이렇게 반응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사실은 송원석의 망발에 대해서 좀 더 함께 강경하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둘 간에 또 약간 합이 잘 안 맞는 것도 솔직히 그러니까 그 순간 김병기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라는 자리의 문제예요.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거는 늘 거예요. 협상하고 타협하는 자리구나라고 사람들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 거야. 원내대표도 정치인이고 정당의 주요 당직자이기 때문에 싸워도 되는 그래서 거예요. 결론은 저는 그랬어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번에 막 크게 막 배웠을 거예요. 제 생각에는. 예. 지금 뭐 여러 가지 자기 멘트도 하고 또 말씀대로 완전히 지금 이제 김병기 혼자 김병기 잘못한 것처럼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건 절대 아닐 예. 것이다. 근데 이제 또 문제가 지지자나 당에서 난리가 나니까 뭐 지금 댓글도 마찬가지고 지금 저희 그러니까 댓글에도 많이 올라오네요. 정청래도 당대표 말도 있고 사과한다 부득이 소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궁극적으로는 지금 김병기 원내대표가 모든 것으로 독단적으로 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 의미는 절대 없고요. 그렇죠. 사실은 아까 우리 박준영 대표 말한 것처럼 저는 그래 보는데 갑자기 대표가 됐네. 의원님 대표님. 오늘 굉장히 혼란스럽네요.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김병기 원내대표도 어쩌면 거의 첫 협상 같은 거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여야. 그때 그러니까 6대6도 했었잖아. 6대6도 있었네. 윤리특위. 하나씩 배워. 너무 어이가 없었어 그때. 하나도 안 배우는 것 같아. 안 배운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네가 협상해봐 이러거든. 왜냐면 협상하라고 내놓은 사람은 욕을 먹는 거야. 우리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닙니까? 병자호란때 김상헌은 맨날 싸우자고 하고 최명길은 싸우지 말자고 하잖아. 예. 역사적으로 보면 최명길이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들 덜 죽이고. 근데 그게 욕먹는 거 자리거든 어차피. 그걸 이제 잘 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내용은 이제 김훈 작가의 칼의 노래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예. 남한산성. 예. 자, 이렇게 얘기는 했습니다만 뭐 협의했다는 내용들은 모두 결렬이 된 것이 정리가 된 것이고요. 지금 뭐 국회 상황을 좀 짧게 짚고 이야기를 계속해야 될 것 같은데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마무리가 됐군요. 국민의힘 인원들은 전원 퇴장을 했었고
권성동 의원은 표결을 했습니다. 본인은 찬성 173, 반대 1, 기권 1, 무효 2. 반대 1은 누군지 반대 1이 누군지 확실히 권성동이겠지. 확 와닿네요. 예. 자기겠죠. 어찌됐건 기권 1과 무효 2가 누굴까요? 예. 저기도 반장 우리 반 논리가 작동합니다. 어. 옛날에 17대 때 18대 때 있잖아요. 체포동의안 올라오잖아요. 부결 엄청나게 돼요. 당 다르더라도. 왜냐하면은 상임위하면서 그때는 친한 관계가 잘 유지될 때거든. 그리고 그러니까 안건 상정하기 전에 우원식 의장이 그 송원석 원내대표 망언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군요. 발언 당사자에게 정식으로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국민 앞에 사죄하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 사과하십시오. 라는 얘기를 우원식 의장이 했다고 하는 이야기까지 국회 상황은 정리가 됐고 권성동 의원은 이게 지금 사진이 떴는데 이거 좀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찬성했다는 걸 보여주는 표를 찬성했습니까? 아니 이게 기표하는 사진이 찍혔는데 찬성이라고 적혀 있어. 일부러 보이도록 했는 거예요. 일부러 보이도록 이렇게. 반대가 누구지? 제가 체포동의안 옛날에 뭐 포기한다 그러더니 나 그렇게 지킨 사람이다. 예. 본인이 지킨 거네. 참나. 반대 1명 한 명이 궁금하네. 그럼 반대 누구야? 반대는 과연 누굴까? 국민의힘 아니고 민주당이. 박지훈 아니야 박지훈? 내가 왜요? 민주당일 거잖아. 자 지금 어찌됐건 그 사진 준비되면 좀 띄워주시고요. 송원석 원내대표 이 망언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망언 이후에 송원석 원내대표는 관련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사과하라는 목소리들은 굉장히 강하지만 뭐 전혀 입장이 없는 상태에서 국민의힘에서는 김재원 최고위원이 한마디 했는데 지금 보시면 제발 그리 됐으면이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직 41% 사람 취급 안 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취지의 그러니까 뭐야? 그 얘기를 하지 않고 또 다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예요. 아마 최강욱 그 의원이 했던 의원이 말, 말했던 것, 전 의원이 말했던,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그 내용이 그 내용이 틀리다, 맞다, 잘못했다, 잘했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송원석의 발언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잖아요. 그걸 또 팍 비켜나가가지고 니들도 그랬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상당히 잘못된 방식입니다. 정치적 의도가 있어요. 송원석 경북도지사 가겠는데? 난 대구시장 가야지 한마디 했어. 아니 근데 딱 그 느낌이에요. 송원석은 진짜 가고 싶어 해가지고 네. 오히려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 자기네 동네에서 그 표를 찍어달라고 할 사람들에게 소구력이 먹혔다. 오히려. 예, 그게 이제 저쪽 사람들의 분석이더라고요. 예, 지역구는 경북 김천인데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지사를 노린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정치 구조의 문제예요. 상대방한테 욕하면은 우리 편한테 가서 칭찬받아서 더 좋은 자리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정치 구조가 만들어져서 이런 일들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근데 어떻게 우리 박 원장은 여기서 욕해도 저기서 욕 먹고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근데 아무것도 안 하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하면 돼요. 지금 이 자리에만 해도 지금 TK 출신이 두 분이 있지 않습니까? 울산은 뭐 대단해? 달라? TK 울산 자기 울산? 저는 울산이고요. 어디 노선현 어디세요? 저요? 어디 같으세요? 서울요. 왜 이런 걸로 시간을 보내야 되죠? 아주 재밌잖아요. 어디세요? 서울 아닌 것 같아. 저는 세종입니다. 세종. 서울이 아니야. 이게 딱. 노예 변호사는 어디세요? 나는 전농동에서 태어났는데. 청량리?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네. 알겠습니다. 계속 여기서 살았어요. 그러나 나의 고향은 전라도라고 봐야지. 그건 또 왜 그래요? 부모님이 그쪽 출신이어서. 예. 알겠습니다. 우린 모두 한민족 아니던가요? 아니 그런 게 생각을 해봤어요. 뉴욕 살면 뉴요커잖아. 예. 파리 살면 파리지앵이잖아. 그럼 서울 살면 뭐야? 글쎄요. 서울내기. 서울내기. 그렇지. 야 어때요 서울내기. 같은 동네에서 통하는 게 있네. 그러니까 미지의 서울이야. 미지의 서울. 자, 이 송원석 원내대표 관련해서 민주당에서는 뭐 국회 윤리위 얘기도 나옵니다. 제소해서 의원직 제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 원내대표 사퇴부터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안에서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것이고 국민의힘 윤리위가 왜 여상원 윤리위원장이 있습니다만 뭐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 말하자면 처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망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그대로 원내대표 자리 지키고 현역 의원의 자리 그대로 지킨다면 넘어갈 것 같아요. 그냥 넘어가는 넘어간다. 국민의힘 정서가 이런 거예요. 넘어가는 그냥 다들 거예요. 공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이제 국회 윤리인데 국회 윤리도 일단 동수로 구성됐다가 다시 구성한다고 해서 시간이 멀어졌고 그리고 사실 국회 윤리에는 아시잖아요. 고양이들한테 생선 맡긴 격이잖아요. 윤리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외부인들인데 거기는 공고안만 내지 의결권이 없어요. 그렇죠. 강제 사항이 사실은 없고. 예. 국회법을 고쳐서라도 국회 윤리만큼은 외부인들이 하는 구조로 만들어야 돼요.
자, 송원한테 빨리 사과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 이걸 안 하고 뭉개면 그리고 계속 내란 정당 소리. 그냥 국민의힘은 그런 정당이 되어 버리는 거죠. 네. 지금 앞서 얘기했던 권성동 의원 투표 사진이 지금 준비됐다고 하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지금 이제 기표하는 사진, 저 가라고 적힌 것을 점 찍었을 것 같은데 왠지 예. 무효 아닌가? 무효판 만들었을 것 같아. 그냥 가가 끝에다가는 아닐까? 가라고 하고 이 왼쪽 이상하게 만들어서 무효되게 만들어. 아니 보통 어디가 안 접었잖아요. 안 접은 것은 보여주려고 했던 그렇지.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보여주는데 촬영이 되는 것도 우리한테는 알고 마치 있고. 가를 한 것처럼 해놓고 실제 저쪽에 무슨 이렇게 줄 같은 게 있잖아. 난 저거 분명히 뭔가 꼼수가 무효표로 있다고 나오게끔. 봐. 꼼수가 있다고 봐. 뭐 어디가 이렇게 적혀 있을 것 같단 말이죠. 무효가 2장이 나왔잖아요. 어디가? 이건이 하나가 나오고 분명히 그러고도 남는다. 그 사람은. 근데 이제 사실 본인이 가 될 거라고는 당연히 인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부 보여준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될 거라고 뭐 피해 나가기 어렵다고 본인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 뭐 본인이 했던 말도 있을 테지만 사실은 지금 이 현 상황에 대한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어찌됐건 그 와중에도 모르겠어요. 저걸 자신의 어떤 여유 있는 모습이라고 연출한 것이 아닐까. 계속 저래요. 지금 권성동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국면에서 여유롭게 보이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저게 더 비참해 보이거든요. 아주 말로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짜를 보여주는 거 보면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 아닌가 싶어요. 사실 오히려 역설적으로. 자, 오늘 저희가 일부에서 나눌 이야기들을 이렇게 정리했고 대통령 기자회견 내용과 짧게 그 주변 파생되어 있던 얘기들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